녹화 잠깐 하면서요. 예, 오늘 7월 26일 밤입니다. 오랜만에 뵙고요. 지금 현재 일정이 몇 가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7월 26일이 만기다. 26일이 비코 선물 만기다. 만기. 두 번째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29일 날이 비트 피닉스 파이넥스라고도 하고 피넥스라고도 하고 넥스 뉴욕 법원 재판이 있다. 지금 현재 비트 파이넥스는 테더를 지난번에 테더를 가지고 테더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약 8억 달러의 가압류를 뉴욕 검찰한테 당해 있어요. 이게 나온 지가 사실은 몇 개월 됐어요. 거의 1조 원대의 자금을 지금 가압류돼 있어, 가압류. 뉴욕 검찰이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비트 파이낸스 거래소에 가격 체계도 개판이었죠. 네. 그러면서 비트 파이낸스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을 뉴욕 검찰한테 압류당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리스크가 아직 저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볼 때 저거 100% 유죄 나옵니다. 그 근원은 뭐냐면 2017년도에 테더를 발행해서 시세 조작을 했다는 게 처음에 발단이에요. 시세 조작. 비트코인을 이른바 스푸핑 방식으로 반지 돌리듯이 A에서 B 계좌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막 펌핑 돌리면서 계속 시세 조작했다는 혐의가 미국 SEC에서 조작이 거론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테더라는 게 원래는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놔야 되는 자금이잖아요. 근데 이 비트 파이넥스가 하여튼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자금을 유용했다. 그래서 약 1조 원 가까운, 한 8억 5천 달러니까 거의 1조 원이죠. 약 1조 원 현재 1조 원이 압류돼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재판을 재판이 금방 안 끝나요. 그리고 최근에 예를 들면 미국은 법이 굉장히 엄해가지고요. 최근에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혐의로 5조 원 이상의 과징금 맞았어요, 과징금. 미국은 또 합의 제도가 있어가지고 5조 원, 50억 달러로 합의 봤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엊그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왜냐하면 50억 원을 내야 될 벌금 중에서 50억 달러, 그러니까 5조 원을 내야 될 것 중에서 약 한 20억 달러, 즉 한 2억 원, 2조 원 이상을 이른바 회계상 미리 떨궈내는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무지하게 안 좋았죠. 그게 있고, 세 번째가 지금 상원의원회, 미국 상원에서 가상화폐 규제 청문회를 한다. 이거는 최근에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연방준비위원회의 누구죠? 파워로 의장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오직 지구상에서 믿을 만한 화폐는 달러다. 만약에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은행 역할을 하고 싶다면 미국의 은행법을 따라라. 은행법을 따라라. 미국의 은행법은 엄청난 규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리브라 은행법을 따르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압박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차원에서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죠? 폴로닉스를 인수한 골드만삭스의 자회사 서클의 CEO가 나와서 증언한다. 하여튼 좋은 얘기 안 나오겠죠. 미국 상원에서는 절대 좋은 얘기 안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이슈가,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중요한 이슈가, 한국 시간으로 8월 1일 새벽, 미국 시간 7월 30일,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있다. 연준을 할게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다, 현재. 요거를 앞두고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이미 0.5bp, 즉 50bp, 죄송합니다. 0.5%, 50bp 정도를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아마 이거 실질적으로 25bp밖에 안 할 거라는 게 거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도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계속 갱신했어요. 아마 이 금리 결정 내기 전에 지금 애들이 탑스를 만드는 게 아니냐, 꼭대기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준이 25bp를 인하하게 되면 그동안 50bp를 기대하고 쳐올랐던 미국 증시는 꼬투박질 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어제 그저께 그 이른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정보 제공 업체가 있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거기서도 몇 가지 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그걸 이른바 VIX라고 변동성 빅스. 이 VIX에 대한 콜 옵션이 대량 매수가 됐다. 어제 그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VIX 콜이 대량 매수, 즉 변동성이 앞으로 크게 커질 거라는 거.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어요. 어제 또 일부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고 또 다시 꼭대기가 다시 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금융시장에 그 이벤트들이 지금 갖고 있다. 이벤트.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결론은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는 비트코인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7월 초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때 뭘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제가 가볍게. 예를 들면 이게 일봉입니다. 예를 들면 약 6개월간의 상승. 거의 7개월 했죠. 요때 이후로 요때는 워낙 변동성이 얕았으니까 요때 이후로 강력한 상승장. 그죠? 비트코인만 사실은 강한 상승했죠. 다른 종목들은 그냥 그럭저럭했죠. 강력한 상승장을 예를 들면 기간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가장 마지막에 올렸던 기간이 한 이만큼 올렸다고 했죠. 이만큼. 한 이만큼 정도 가장 마지막에 올린 게. 이렇게 보시면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 정도 기간 이상은 조정한다. 아마 7월 초에 그런 말씀 드린 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7월 말까지는 때려주기도 크게 안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3개월로 조금 이걸 확대시키면 이렇게 이게 어떤 폭등의 시작점을 한 이만큼으로 본다면 아직 조정은 더 남았다라고 보고요. 조정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기간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비율,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세 가지의 팩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의 하나의 패턴. 이 패턴을 우리가 이런 원칙을 발견해서 정의했던 이른바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엘리엇 파동으로 규정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충 보면 1, 2, 3, 4, 5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규정을 해서 패턴을 형성을 했고, 또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패턴을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들? 이게 쫙 틀리하게 처음에 올렸던 폭에 이게 지금 US 달러로 보면 더 정확한데 이만큼 올렸잖아. 처음에 이만큼 올렸잖아. 그 다음에 조정을 아주 라이트하게 줬어요. 라이트하게. US 달러로 보면 27% 정도 줬어요. 27%. 우리나라 차트로는 23% 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김프 때문에 그랬죠. 이만큼 올리고 나서 그거를 고스란히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가 붙일 경우에 이게 전형적인, 즉 100% 올리고 100%만큼 올렸다. 이게 이른바 AB는 CD와 같다라는 패턴이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단 완성이 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일단은. 그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의 하나의 패턴, 두 번째의 중요한 골자가 늘 말씀드리는 비율하니까 비율. 그래서 이 비율을 따져보면,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바닥부터 올림폭, 그 다음에 또 더 가장 꼭대기로 돌린 거죠.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다시요. 이 비율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이게 죄송합니다. US 달러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김프 때문에 이게 얘기가 안 돼요. 정확한 매저먼트가 안 나옵니다. 지금 비율과 패턴을 설명을 드린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만큼 올리고 복사해서 갖다 붙였다. 이 말씀드렸고요. 꼬리 빼고는 그 이상 못 갔죠. 비율과 패턴에서 하나의 지금 패턴을 설명을 드린 거고, 비율은 비트코인이 어쨌든 대표 주제다 보니까 가장 꼭대기 비트코인의 최고치부터 그 가장 바닥했던 자리의 약 61.8%까지의 급등 랠리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비율만 놓고 보면요. 야, 비트코인이 여기서 2레벨이 만약에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가상화폐 규제라든가 비트피넥스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슈 때문에 만약에 한 차례 더 하향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보셔봐요. 그럼 다음 비율이 어디 있겠어요? 비율로 보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7,000불 좀 아래가 제가 초창기에 비트코인 상승의 초창기에 즉 바로 이 여러 번 지지가 됐던 바닥 라인이 6,500에서 7,000달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가 다중 지지가 되고 다중 지지가 됐지만 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 자리가 다시 이 밴드가 저항이 돼야 돼, 원래는요. 여기가 저항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아주 급하게 한 방에 뚫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흔한 말로 또 이게 하나의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하나의 역헤드앤 숄더로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가장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지지 자리는 역시나 7,000불 초반이라고 봐야 돼요. 역시나 비율로 놓고 보면. 그러면 이 7,000불 초반이라는 데가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 전체에 대한 폭으로 보면 중요한 피보나치가 여기에 위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렸던 것만 가지고 한번 다시 보시면 이거 올렸던 거 있잖아요. 올렸던 거 가지고 보시면 최바닥부터 해서 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색깔 바꾸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시면 현재 이번에 올렸던 거 놓고 보면 현재는 아직은 38%밖에 안 내려와 있죠. 따라서 적어도 50%는 올 거다. 적어도 50%는 저는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50% 올 거고, 혹시나 무슨 시장에 어떤 급변동성이 생긴다면 50%에서 올라가다가 더 이상 상승 못 한다면 618까지 왔다 갈 소리도 있다. 그럼 결국 그 타겟은 7,000불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강력한 상승장의 이후에는 지루하고 불안하고 이제 사람들 자꾸 물리게 하는, 사람들이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직시를 하셔야 돼요. 직시를. 현재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한테 엔트로피 말씀 많이 드리면서, 이동평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격이 커지면 이렇게 이격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동평균 50선, 100선, 200선 이런 것이 이렇게 정배열됐다가 이격이 굉장히 벌어졌죠, 여러분들.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동평균선이 벌어지면 반드시 다시 좁아진다. 그게 바로 이격 조정의 과정들.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역배열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넓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다시 정배열로 바뀌면서 또 다시 꼭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넓어지게 돼 있죠. 넓어졌죠. 지금 현재 이게 좁혀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이 넓어진 건 반드시 좁아진다. 넓어진 건 반드시 좁아진다는 건 모든 시세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 베이직 기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여러 가지 일정을 앞두고 상당폭에서 이렇게 이제 200선이 올라와야 되고 100선이 옆으로 가야 되고 50선이 꺾어져야 되고 이런 어떤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과정이 당분간 지속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비트코인 차분하게 그 이격을 다 보고 비율도 적어도 50%짜리. 그러면 원화 기준으로 50%라는 게 얼마냐? US 달러 말고. 김푸도 초반에는 상승장 초반에는 뭐 김푸도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갔었죠. 5% 7%뭐 김푸 있었죠. 지금 김푸 거의 다 빠졌죠.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듯이 김푸가 붙을 이유가 없어요. 이 장을 2017년도 묻지마 장세를 만들 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50%가 보면 결론적으로 1,020만 원이죠. 1,020.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안 내려오고 하니까 조바심이 생기고 사고 싶고 추격하고 싶고 막 이런 그런 심리적 요인이 많을 거예요. 단 이때나 그렇게 들이대면 크게 먹었지 꺾였잖아요, 여러분들. 꺾인 상태에서는 들이대면 죽어요. 따라서 들이대지 마시기 바라고요. 차분히 이런 데서는 다 단기로만 대응하시고 1,020만 원 아래에서, 아래라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사실 몰라요. 잘 보면서 적어도 50% 아래에서
어느 정도 어떤 배수 회전을 치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좀 작게 보면 한 이만큼 한 870에서 뭐 한 1020 이런 사이에 분할 매수를 저기 들어가야 그래도 조금은 길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고점 돌파 시도를 한 번 할 거예요. 다만 반등 수준일지 돌파 시도일지 몰라도 그 전에 이런 중간 라인들은 단기 그냥 잠깐 왔다가 거치고 왔다 거치고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인식을 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볍게 비트코인 전망 말씀드렸어요.